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전세는 왜 빨리 나갑니까? 수요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왜냐면 한두 개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에 조금 손실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건물을 통으로 비워놓는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부에서 꼬마 빌딩에 관심 있는 이런 수요자 아니면 시청자분들이 꼬마 빌딩을 선택할 때 어떤 입지에 들어가면 좋은지, 또 입지 선택을 할 때 유동인구가 어떻게 유효소요로 바뀔 수 있는지, 그래야만 차익이 실현되는지 수익률이 극대화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꼬마 빌딩 통임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점과 단점을 한번 살펴보고 여기에 따른 이제 그 기대 효과, 어느 정도의 선택을 하는 게 더 좋은지, 어떤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은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살펴보면 효율적인 공간 활용 같은 경우에는 통임대는요, 여러 개의 소규모 임차인, 그러니까 제가 호계동에 했던 소규모 임차인에게 나누어 임대하는 것보다는 관리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공실 위험이 줄일 수 있죠. 왜냐면은 한 회사가 들어와서 사옥으로 쓰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 수익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급화 및 높은 임대료 전략은 꼬마 빌딩에 스타벅스 들어오는 게 꿈이죠. 내가 꼬마 빌딩을 샀는데 1층에 딱 스타벅스가 있어. 건물의 가치, 임대료는 뭐 상관없습니다.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를 유치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높은 임대료를 가능하다. 왜냐면 어느 스타벅스 지점으로 와라, 이 건물 우리 회사 여기다, 이러면은 굉장히 큰 가치가, 임대료 기대가 높게 형성이 될 것이고요. 프리미엄 상업시설이나 오피스 공간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임대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 시장 트렌드의 변화죠.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감소세가 굉장히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의 증가나 코로나19 팬데믹,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서 금리도 오르고 또 최저시급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원자재값, 물가 상승률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감소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임차인들, 수요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건물에 대한 수요가. 그리고 다수의 소규모 임차인보다 대형 임차인에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리 및 운영의 편리성이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뭐 임대인 같은 경우에 이 관리와 월세만 잘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세상 누구나 꼬마 빌딩에 대해서 투자를 할 마음이 있겠죠. 그 이유는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상가를 많이 쪼개놓는 경우에는 임차인들이 영업이 안 되거나 최저시급도 올라갔죠. 이제 이자도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폐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나가고, 못 나간다고 하면 또 명도 소송도 해야 되고, 이 나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런 중개수수료나 이런 부대 비용들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리, 운영에 대한 편리성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만한 장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관리의 효율성. 단일 임차인에게 임대하면 관리와 운영이 상대적으로 편리합니다. 제가 이게 설명드렸던 반대 얘기죠. 이만큼 임차인이 많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월세 안 들어오면 일일이 전화 돌려야죠. 왜 안 넣냐? 그럼 임차인은 또 사정 얘기를 하겠죠. 장사도 안 들고 또 뭐 인건비 나가고 그러면은 저도 죽겠습니다. 그 사정 얘기 다 들어주면 또 매몰차게 그러면 못 주면 나가라! 이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좋은 수익 창출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 소규모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뭐 계약 관리라든가, 이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은 월세가 3개월 연체가 되면은 내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 인정상 어떻게 3개월 안 냈다고 바로 내보냅니까? 또 내보내더라도 명도 소송해야죠. 또 새로운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또 공실이죠. 이런 계약 관리에 대한 리스크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유지보수라는 것은 이제 이 노후도에 따라서 굉장히 좀 임대인이 해줘야 될 이런 그 비용들이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통임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월세가 안정적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대형 임차인은 임대료 지불 능력이 높고 계약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대기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좀 중견기업 같은 경우 그 자리에 안정적으로 딱 자리를 잡으면 눌러 앉는 경향이 있습니다. 월세를 올려주더라도 눌러 앉아서 계속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적인 월세 수익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재정이 튼튼한 기업과 계약을 할 경우에는 임대료 체납 등에 대한 걱정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통임대에 대해서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만 보면 당장 사고 싶죠. 누가 봐도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숨은 단점이 많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음 장부터는 좀 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임대에 대한 단점, 자, 얼마나 위험성이 존재하고 있는지, 숨은 위험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이죠. 임차인에 대한 의존성, 임차인이 변경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건물이 이제 어떤 기업을 위주로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이 기업이 안 들어오면은 다 분리해서 임차를 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냐면은 또 건물도 새로 바꿔야 되고 층별로 나눠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 변경에 대한 어려움, 단일 임차인에게 임대할 경우 해당 임차인의 계약 종료나 아니면은 회사가 커지거나 아니면 회사가 좀 어려워지거나 했을 때 이전 시에 큰 공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자체가 비어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 전세는 왜 빨리 나갑니까? 수요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 통임대는 이 건물에 맞춰서 이 회사의 규모라든가 이 수요자에 맞춘 임차인에 맞춘 규모라든가 입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검토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실에 대한 수익 감소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높은 공실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공실 같은 경우에 단일 임차인이 떠나면 건물 전체가 비어버리죠. 건물 전체가 비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상당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고요. 협상력 및 계약 조건이 좀 까다롭다. 많은 점을 좀 요구를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임대인이 노하우가 좀 필요합니다.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우위 시장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임차인 우위 시장으로서 임차인의 조건에 맞춰야 될 수도 있다. 공실이 길어지면. 자, 대형 임차인의 계약 협상 시 건물주보다 더 강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임차인이 원하는 조건에 맞춰지지 않으면 그냥 다른 곳으로 이전해버리면 끝입니다. 이런 리스크를 떠안는 것은 임대인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관가하고 투자를 잘못했다가는 굉장히 큰 손실, 인생 일대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똑같은 게 너무 중요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넣었나 봅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춤형 설계.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서 투자를 하죠. 꼬마빌딩 통임대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합니다. 오히려 통임대 계약서를 임차인과 먼저 작성하고 거기에 맞춰서 리모델링을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선임대 후 시공이 되는 거죠. 그럼 자금이 다 투입된 겁니다. 자,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어가겠죠. 대형 임차인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건물을 맞춤형으로 설계를 하거나 처음부터 설계를 하는 것. 특수한 인테리어, 설비, 그 다음에 보안 시스템 등 요구할 수 있어서 비용이 증가한다. 자, 마지막으로는 재정적인 리스크. 고액 임대료. 임대료가 굉장히 높겠죠. 통으로 임대를 하면. 대부분 임대를 하게 되면은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5층 건물이 임대료가 한 4천에서 6천만 원 정도.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일 임차인에게서 받는 고액 임차료는 수익성이 높습니다. 수익성도 높지만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임차만 나간다면, 회사만 잘 운영이 된다면. 하지만 임차인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경우 큰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라 높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좀비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30%가 좀비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신생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만 원, 6천만 원을 월세를 내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랐고 원자재 가격은 원자재 가격대로 올랐는데 이 비용을 내고 통임대를 쓴다? 살아남을 기업들 제가 봤을 때 수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꼬마 빌딩은 안 그러냐. 하지만 거기에서 모든 업종이 다 어렵진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한두 개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에 조금 손실은 날 수 있지만 이렇게 건물을 통으로 비워놓는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006년부터 이 부동산 쪽에 몸을 담고 있지만 저도 2008년도 금융위기 지나고 나서 금리가 7% 8%대가 있었습니다. 금리가 처음 갑자기 올랐을 때는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 쓸 돈도 없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또 이게 또 사람이 또 적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내리진 않았지만 실질 금리가 조금 어느 정도 내려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서 꼬마 빌딩에 대한 관심들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시점에서 꼬마 빌딩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원자재 가격이 뭐 건축비만 보더라도 뭐 3년 4년 동안 매해 12, 3%씩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년 동안 원자재 가격 건축비가 지금 40%에서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자, 이런 자금을 투입하고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꼬마 빌딩을 완전 배제해라, 그건 아닙니다. 임장하고 이런 부분들을 선택을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수익률도 지금도 충분히 극대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특히 개발되는 지역들 이렇게 잘 선점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 좀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물론 구분상가 뭐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이런 지역에 구분상가가 들어가서 말도 없이 터무니없이 비싸게 분양받아가지고 지금 뭐 공실률이 80%다 90%다 100%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수익이나 데이터를 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필요로 해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한 다음에 좀 선택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꼬마 빌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많은 도움과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